임종석을 갖다 놓고 내가 신문을 해야 그 사상을 끄집어낼 거 아니냐. 그 변호사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먼저 권성우 판사라는 게는 아이 뭐 그거는 뭐 많은 서류가 있으니까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재판장님한테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 기피를 하겠습니다. 그 기피 신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판사가 왔는데 다른 판사는 그때 또 그럼 자기도 그러면은 안 부르면은 자기도 기피 당하겠거든. 그러니까 문재인 임종석을 부르기로 했어요. 그 임종석한테 출두 명령을 내리니까 임종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느냐? 판사한테 편지를 쓰기를 내가 나가면은 지만원이가 이거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 그때 그놈은 전에 유명한 산을 다 주유를 하고 다녔대. 유명한 산을. 그러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산을 주유했다고 하는 그 기사를 이제 오려서 그거를 이제 복사해서 내면서 자 이런 짓을 하면서 재판장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불러달라. 그러니까 한 번 더 불렀어. 두 번 거역을 한 거예요. 판사의 명령에 거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문재인이 낸 서류는 하나도 없고 문재인 변호사가 낸 서류가 3개인데 고소장에서부터 그거 전부 증거로 인정 안 한다 이랬어요. 그리고 민사 그것도 내가 그 민사에 그거를 이제 제출했거든. 형사 재판 위에서 있었던 기록 공판 기록을 이제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민사 재판의 판사가 이제 부장 판사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 변호사한테 임종석의 변호사한테 1989년 이 사람은 10년 온도를 받을 정도로 주사파였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사상 변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입장 변화를 제출해달라.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건 양심의 문제 보자. 제출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판사가 두 말 말고 그러면 서면을 통해서 제출하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가 전향을 했다고 그러면 북한에서 매맞아. 북한에서 매맞지. 그 전향했다 그러면 남한의 수많은 빨갱이 집단으로부터 이제는 사람 취급을 못당해. 지 청춘을 채우고 있던 게 그런 빨갱이 운동인데 그걸 전부 부정하면은 지 청춘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놈은 자기가 전향했대 소리를 못하는 거야. 죽어도. 그러면은 전향을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존중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지? 또 전향을 했다. 나 바꿨어. 이제는 대한민국을 존중해. 이렇게 되면은 아니지? 내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전향을 안 했다고 그러면은 이제 북한으로부터 이제 매를 맞고 전향을 했다고 그러면 매 맞아. 전향을 했다. 안 했다고 하면은 이제 남한사에서 저는 비전향 장기수로 이제 비전향 장기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비전향 장기수인데 그놈이 무슨 활동을 해. 그런데 이놈이 2011년에 김정일이가 죽으니까 거기다가 말이야 조문을 보냈어요. 그 조문 보낸 건 몰래 보낼 일이지 그걸 남들 보라고 지금 트윗에 다 올린 거예요. 트윗에. 그러고 시간이 다 됐지? 트윗에 올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북한으로부터 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 이런 것이 그런 얘기를 북한에서 막 지한테 썼는데 그게 답장이 왔는데 그걸 또 트윗에다가 또 올린 거예요. 그럼 이거는 국보법 위반되는 내용이고 서로 통신을 하는 거 아니야. 서로 통신하면 국보법 위반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 김정은 장군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말들은 언어들은 그 국보법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국보법에 걸리는 거를
어저씨 해놨다 이거야. 공개를 했다 이거야. 그리고 이번에 2016년에 임수경이 이제 총선에 떨어지니까 임수경한테 또 페이스북에 또 썼어. 야, 너 열심히 했다. 좀 쉬었다가 나랑 같이 1989년에 했던 거 그거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 빨갱이 운동 하겠다는 거예요. 너 요런 증거를 다 해가지고 이제 어제 이제 재판부에 보냈어. 재판부에 보내가지고 이제 오늘 보니까는 도착이 됐더라고. 그러니까는 이거는 요 다음번 재판이 상당히 기다려진다 이게요. 그러니까 재판이 항상 괴로운 거는 아니야. 항상 괴로우면 내가 스트레스 걸려가지고 안 걸려서 죽었지. 항상 괴로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투사야. 이게 투사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재판이 되는 거는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써가지고 요걸 읽는 판사의 머리를 내 편으로 돌려놓을까? 근데 그게 빨갱이가 읽으면 안 돌아간단 말이야. 그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시간이 됐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임종석의 의미야. 그죠? 그러니까는 내가 그런 임종석은 이제 정치계 떠난다고 그랬어. 이제 임수경이하고 이제 그 짓 한다고 그랬어. 임수경이하고. 인간도 아니야. 그러면 그거까지를 내가 판사가 느끼도록 내가 썼으니까. 그래서 판사한테 이놈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처지다. 이런 이치에 있는 놈이 이런 사법부를 권력 밑에 종속시키려고 사법부를 농락하면서 지 권력에 순종하라. 이런 식으로 이게 소송한 거 아니냐 말이야. 이런 놈 때려 죽이고 싶다. 여기 때려 죽이고 싶다는 안 했지만 하여간 참을 수가 없다. 분노 이게 솟아나는 공분을 억제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당, 우리의 희망 한국당. 한국당이 지금 둘로 쪼개서, 그죠? 나경원이를 제 신임을 안 했거든. 나경원이를. 그래서 나경이가 나가면서 지금 한국당에 내분이 일고 있어. 근데 이게 황교안이가 그렇게 나경원이 뭐 고분고분하지 않으니까 내쫓은 모양인데, 그러면 자기가 지 맘대로 한다 이거야. 지 맘대로. 여러분 단식 그 사람 참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러면 고생한 거 하고 리더십 하고는 별 문제다 그거예요. 지한테 부하가 130 얼마 아니야 한국당에. 자기가 부리는 병졸이란 말이야. 병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병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싸움에 이기는 것이 장수 아니야.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은 130명은 놔두고 내번져 버리고 지 혼자 가서 단식을 하고 자빠지니 몸으로 때우는 장수가 무슨 놈의 장수야. 장수가 어떻게 몸으로 때울 생각을 하냐고. 이거 자체가 벌써 이게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부하들 130명으로 하여금 싸우게끔 전략을 만들고 방법을 하고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이거라 너는 이거라 그리고 작전 명령을 하다를 해야 할 놈이 그런 거는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 혼자 가서 단식하고 자빠졌으니 말이야 이게. 그 단식한 거는 박수 받고 뭐 하겠지만은 리더는 아니다 그게야. 리더는 그 리더가 뭔지도 모르는 인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답답하니까는 제발 그래도 윤석열이라도 이겨서 네가 영웅이 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말이야. 여기에 황장엽이가 황교안이가 이제 답답한 게 황씨가 말이야. 황장엽이도 있고 뭐 황씨 계세요? 그래서 이게 이 김현장을 황교안이가 특별보좌관 특보로 했는데 특보가 여러 명이야.
그 중에 리더 최정상의 특보가 김현장이야. 김현장. 그 김현장이 어떤 놈이냐 잠깐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까지만 소개해 드리고 제가 끝낼게요. 재미있죠? 네. 세상에 이런 놈을 특보로 하는 놈이 어디 있어요? 응? 그 뭐 볼일 다 본 거지. 응? 그냥 뭐 그 놈은 뭐 문화원 해가지고 사형 선고 받은 놈이다. 그 정도만 알아가지고는 이게 감이 안 와. 내가 읽어드리는 것을 다 들으시면은 감이 와. 그거 조금 들어보세요. 읽을게요. 자, 김현장은 5.18 기념재단 이사도 역임했고 5.18 민중항쟁 동지의 회장도 역임했고 그래서 5.18 호위 세력의 핵심이다. 이런 자를 특보로 앉힌 이유는 황교안이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화하려는 음모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 다른 하나는 나경원이 각 당 원내 대표들과 함께 5.18을 표매하는 국민에게 5.18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민주화운동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에게는 7년 징역 그런 거를 이제 하고 명단을 깔아 주장하는 국민에게는 징역 5년에 처한다고 하는 5.18 특별법 통과에 합의를 해 주었다가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저지당했어. 이게 나경원도 이런 인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김현정을 한번 보자. 김현정의 소름 끼치는 5.18 행적을 한번 보자. 간첩 손성모. 여러분 손성모가 아주 김일성 종합대학 나온 아주 간교한 간첩이에요. 이 사람 법원에서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있다가 김대중이가 2000년에 풀어져가지고 북한에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남 공작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첩 손성모 등이 광주의 정심사가 있어. 정심사 절이 있어요. 정심사와 전남 구례군 천안사를 오가며 광주 사태 공작을 하고 있었다. 서울 고등법원 88로 1367 사건이요.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거예요. 김현장은 조선대학교 민주투쟁위원회 명의로 조선대학교 전두환의 광주 사육작전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대. 김현장이가 전두환이가 광주 사건 사육작전을 작성했대. 광주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 조선대학교 민주투쟁위원회가 정심사 절에서 회동하였고 김현장은 천안사에 기거했대. 구례에 있는 천안사에 기거를 했대. 김현장이가 그렇다면 김현장 빨갱이 김현장 그는 광주 정심사에 진을 치고 정심사에 진을 치고 폭동 반란을 주도했던 간첩 손성모와 직접적으로 접선했다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그는 손성모가 간첩인지 몰랐다고 주장을 하겠지만 5.18에서 김현장은 적어도 간첩 손성모에게 아주 중요한 남조선 측의 정보 지원자였을 것이다. 강명도는 그에 져서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 해서 3호 청사 100일 연락서가 이 100일 연락서에 장진성이 지가 근무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 제가 분석해냈어요. 법정에서 100일 연락서가 지어낸 광주 사태 유언 비어들은 그 100일 연락서가 광주 사태에 놔두는 유언 비어들을 100일 연락서가 다 지어낸 거예요. 그거를 지금은 현재 KBS니 MBC니 요새 어저께 그저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유언 비어들은 전두환이가 이거 만들어낸 이 민간복을 입은 게릴라 편의대 소행이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편의대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 글을 읽으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광주 사태 이혼 기어들은 절에서 암약하는 간첩들에게 전달됐다고 했고, 김현장은 1980년 5월 20일 그 절에서 자기를 접선하는 이들이 불러주는 대로 전두환 광주 사륙 작전이라고 하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으며, 전주에 있는 천주교 신부 문정현은 가톨릭 전국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이 악성 유언비어를 단숨에 전국에 뻗뜨렸다. 그런데 김현장이 작성했던 유언비어 문건은 과연 이런 어떤 내용이었을까? 아, 민족사의 대비극이다. 하늘은 어찌 이리도 무심하단 말인가. 서울에서 급파된 3천여 명의 공수 특전다들은 대검을 빼어들고 미친 망나니처럼 호박을 자르듯이 닥치는 대로 찔러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시체들은 군 트럭에다가 내다 던지고, 그것도 부족하여 달아나는 시민들과 어린 여학생들을 대문까지 부수고 끌어내어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대검으로 난자하였다. 이때 공수특전단의 구원한 젊은 놈들은 모조리 죽여버리라 하였으니, 전두환의 친위대 공수특전단에 의하여 무참히 살육당한 광주 시민의 참상을 필설로서는 설명할 수 없고 눈 뜨고는 볼 수 없었으니, 광주 시민 70%는 죽어도 좋다. 개 몇 마리 잡았느냐. 이런 이야기는 공수특전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공수특전단들의 입에서 무엇처럼 나온 이야기다. 더욱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사륙작전에 앞서 경찰 간부들의 가족은 모두 안전지대로 피난했다는 사실이다. 김현장 1980년 5월 21일 유언비어 문건 전두환 광주 사륙작전 중에서 전두 김현장이가 전두환 사륙작전 그거를 간첩이 불러주는 대로 다 써가지고 이제 퍼뜨린 거예요. 그것이 광주의 유언비어예요. 그것이 광주의 유언비어. 그런데 그것을 김현장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송부 MBC, KBS는 뭐 전두환이가 만든 뭐 편의대에 의해서 유언비어가 만들어졌다. 이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까지 나타난 거 법정에서나 법정 밖에서 이렇게 한 거는 광주에서 이 폭동 주역들은 광주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야. 거기까지는 증명이 된 거야. 그것이 전두환이가 들여보낸 편의대가 공수부대를 교도소를 지키고 있는 공수부대를 공격했다 그러면 전두환은 벌써 사형당했지 지금까지 있느냐고 말이라고 하느냐고. 저놈들이 머리가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근데 방송 뭐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막 하니까는 이게 머리가 빈 국민들은, 독서가 없고 사색이 없는 국민들은 그걸 그대로 믿는다 그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는 깨어나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계몽을 하셔야 된다. 자, 이게 장시간 그래도 멀리서 이렇게 오시면은 제 이런 얘기 들으려고 오셨으니까 다들 이렇게 기쁘게 들으시고 경청 하면서 이렇게 들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자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국내외 시국에 대해서 열강을 해주신 우리 지만원 박사님께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것으로서 소위 1부, 제가 1부, 2부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행사 진행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식사가 제공되고, 그 시간을 막간을 이용해서 육군사관학교 22기 동기신 지만원 박사, 이상진 박사님께서 자유스러운 분위기로 사회를 보시면서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상진 박사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